112의 기출문제, 법인 조정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호물산으로 회사를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선호물산 1121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제조, 도소매, 그리고 건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돼 있고 20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상의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금액은 2천만 원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말 법인카드로 기업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를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인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만 원이 기록이 됐는데 이거 결제일인 25년도 1월 25일 날 접대비로 기록을 했대요. 자, 그럼 우리 접대비는 발생주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24년도에 100만 원의 접대비가 과소계상돼 있으니까 송금 산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송금 산입 유보 발생으로. 근데 이거를 25년도에 접대비로 계상했다?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상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세요. 같은 얘기죠 어차피. 요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여러분 메모해 놓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금 올해 25년도 걸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년도 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접대비, 즉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문제가 나오면 우선은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해놓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은 데이터를 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2천만 원으로 지금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25년도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만 25년도 1월 25일 날 처리한 기업 업무 추진비는 100만 원은 이건 작년에 송금 산입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올해 접대비, 올해 기업업무 추진비로 보면 안 되니까 이걸 1900으로 직접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 등록으로 가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정기 이전에 이 100만 원에 대해서 24년도에 송금 산입을 했을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년도에 송금 산입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송금 불산입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 2천만 원 기업업무 추진비 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은 작년에 송금 산입 됐던 거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이렇게 정기 기업업무 추진비 뭐 해답에는 정기 접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접대비라는 단어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접대비라 했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숙달을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용어를 숙달하시는 게 더 낫겠죠? 100만 원. 이거는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그렇죠. 이건 유보 감소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유보 감소로 해줬어야 된다는 거. 이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먼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먼저 입력을 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에 배부된 접대비. 자, 도급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배부된 접대비가 도급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요. 300만 원 중에는 자, 300만 원 그럼 여기 보니까 이 도급으로 구분된 이거 말하는 거죠. 요 300만 원 중에는 자, 300만 원 중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대표이사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될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접대비가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이거는 아예 송금불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업업무 추진비 계상액 중에 사적 경비니까 그렇죠? 여기서 50만 원은 입력해서 바로 송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 50만 원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이건 제가 분계를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제가 분계를 한번 써봤는데, 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300만 원 처리한 거예요.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단순화 시켜보면.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자, 이 5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져간 거예요. 이 잉여금을. 사유유출된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법인세법에서 봤을 때는 우선 요것만 놓고 보면 25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자산을 50을 감액하기 위해서 송금산입 건설 중인 자산 5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해야 돼요. 유발생으로요. 물론 이제 부호는 프로그램이 걸러주니까 송금 산입을 했는데 이건 송금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송금이 아니라 법인의 잉여금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예요.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대표이사의 개인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표이사가 이 잉여금을 가져간 걸로 봐서 상여 처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무조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300만 원 중에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그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직접 부인해야 되는 건 바로 그냥 세무조정 해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선 송금산입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50만 원 감액해야 돼요. 유보 발생으로. 요건 이제 유보 발생하면 요건 마이너스 유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송금 산입했는데 이건 송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그럼 다시 송금 불산입으로 와서 이거는 이 50만 원은 송금이 아니야. 그죠?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어, 개인적 기업 업무 추진비야. 이렇게요. 뭐 개인적인 사용 접대비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 접대비라는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해답에는 뭐 접대비 이렇게 돼 있지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죠. 예. 뭐 접대비라고 해서도 감점을 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 50만 원. 근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니까 대표이사의 상여로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 50만 원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놨으니까 송금 산입해서 마이너스 하고 송금이 아니니까 다시 송금 불산입해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해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 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정 등록에 이미 반영을 제가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0만 원은 아예 직부인 됐고 직접 부인해 버렸고 나머지 250에 대해서 어, 초과 금액 중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한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지금 매출액은 요 금액이래요. 그럼 요 금액 입력하면은 이제 수익금액 한도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전기 거는 아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5번에 보니까 위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금액은 없대요. 미사용한 금액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송금불산입 할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사용 금액이 없다니까. 맞죠, 여러분? 예. 이렇게요. 자, 어, 그래서 요거 미사용 금액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갑 탭을 눌러보시면은 자, 매출액을 여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매출액 특수관계자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요 25억 2,500 요거를 여기다가, 합계금액에다가 놓으시면 되죠. 25억
5억 2,50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어, 여기 갑질을 눌러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수익 금액 반영해 보니까 이제 접대비 한도 초과된 건 없어요. 그죠? 한도 금액이 크니까 한도 초과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세무조정을 먼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또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까지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추인된 거 100만 원, 그리고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여기 송금 산입한 거 50, 그리고 이 50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니까 다시 송금물 산입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답 참고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기장치하고 업종 코드가 나와 있고요. 자산명 기기장치, 취득일 나와 있고 취득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한 게 400. 자, 자료 2번에 보니까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액법으로 신고했대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내용연수를 무신고하면 기준 내용연수를 하는 거니까 기준 내용연수 정보가 6년이라고 나왔으니까 6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선비 계정 과목에 기기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이거 즉시상각 의제죠. 그러면 요 금액 입력하면 되겠고, 자, 회사는 25년도 1월 1일 정기 과속 예상한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을 아래와 같이 25년도에 회계 처리했대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자, 명칭 여하 상관없이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든 이것도 올해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400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300까지 포함해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700을.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것도 감가상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엔터 치고요. 자, 문제 보시면서 F2번 눌러서 기기장치. 자, 자산 코드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산명은 기기장치. 문제 보시면은요, 취득일은 2022년도 6월 1일. 자, 그리고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신고했다고 돼 있으니까 정액법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22년에 취득했고 취득가액은 6천이에요. 자, 그리고 전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자, 우선 연수부터 해보고 연수는 6년이라고 신고 안 했으니까 기준 내용 연수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500번대 제조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이게 지금 400이라고 되어 있지만 25년도 1월 1일 날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300을 더 잡았으니까 이것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에서 300을 더하면 700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시상각 의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분이 1,0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왔더니 상각 범위액 감가상각비 한도가 1,162만 원인데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포함해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700이죠. 자, 근데 이제 즉시상각 의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이 1,000만 원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시부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막 이걸 뭐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면 이게 또 계산되어지니까 그거를 골치 아프게 여기서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선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업종 코드가 13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업종 코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요걸 클릭해 주시고요.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정액법 쪽에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시부인 계산에 대한 내역이 뜬 겁니다. 그럼 어차피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계산을 해 준 것이죠. 그럼 여기 결론적으로 538만 원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해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538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건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자, 문제 지문에서, 자, 이게 있었잖아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 응력으로 300을 지금 자본 항목 이익 응력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거는 지금 이익 응여금으로 분기했기 때문에 각사소득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정기 오류 수송 손실 이익 응여금으로 처리한 거를 송금산입에서 각사소득에 집어넣어서 한도 초과로 우리가 시부인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금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장부에 자본의 이익 응여금으로 감소가 돼 있고 송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조정하기 위해서 송금산입으로 해서 각사소득에 집어넣고 이 송금을 한도 초과된 거를 우리가 시부인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문제가 쉽지 않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눌러서, 자, 조정 등록을 눌러서, 여기엔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송금산입 쪽으로 가서, 정기 오류,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그쵸? 요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이익잉여금 코드를 썼기 때문에 자본으로 지금 분기를 했지만, 이거는 각사소득에 들어가서 감가상각 한도 범위 내에서 시부인 계산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송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송금에 각사소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송금으로 산입하고요. 자, 이 금액이 300이에요. 300.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소득으로 넣고 지금 회계장부에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자본의 전체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송금으로 집어넣고 이 송금도 감가상각된 걸로 보고 상각범위액 한도 범위액에서 이제 시부인 계산을 해서 한도 초과된 게 이 금액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과목의 명칭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예, 쉽지 않았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해설에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해설 참고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오류 수송 손실은 송금 산입 기타로 해서 송금에 집어넣고 한도 초과된 금액을 우선 집어넣고 한도 초과된 금액을 송금 불산입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고, 뭐, 합계표 작성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 감가상각에 보면,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작성하라고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해라. 자,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은행, 구민은행 차입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대표이사 장경석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 올해 2월 9일 날 1억 원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줬네요. 그럼 가지급금 차변에 이제 분기가 돼 있겠죠. 자, 그리고 2천만 원만큼 5월 25일 날, 자, 여러분,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이거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급금 자료로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이거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급금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대여금 중에 일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회수한 거죠. 이건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기타 추가 사항에 보니까 회사는 대표이사 대여금, 그러니까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도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안 했대요. 약정을 안 했으면 가지급금 미수이자 이자 수익 계산한 건 인정받을 수 없죠. 자, 결산일에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했대요. 약정서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럼 아무리 장부에다가 이거 기록했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입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그럼 이런 게 나오시면 바로 그냥 조정을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였는데, 회사가 올해가 25년도인데 24년도에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적용을 했대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했대요.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을 때 3년간 계속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급이자 내역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어. 당좌대출 이자율로 지금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이것도 또 쉽진 않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자, 문제 보시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죠. 자, 요거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해도 어차피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이사 장경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표이사 장경석. 자, 적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기월 대여 해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지금 2번 그 표에 보시면 정기 2월 된 건 없고요. 올해 2월 9일 날 가지급금 지급한 게 있죠. 그러면은 돼요. 2번. 2월 9일이죠. 문제 보시면 금액은 1억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분간 가지급금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회수한 금액이 6천이 있죠. 회수. 3번이죠. 자, 그러면 3번 회수. 날짜는 언제 회수했어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8월 27일. 회수한 금액은 6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가지급금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추가 사항에 보니까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자 수익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뭐 우리가 또 소득 세무 조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 체크를 해 놓고 우선.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입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좌대출 이자율로 지금 적용을 하니까 이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 요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입금 입력할 필요가 없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 위에 보면 선택 사업연도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자, 우리가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한 게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그 회계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최초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요때부터 3년이니까 25년도 올해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택 사업연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했어요.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이 돼서 나왔고, 자, 여기 값지 눌러주시면은 4.6%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자, 314만 8천, 164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가 계상한 미수이자, 이자 수익 200만 원 여기다 입력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약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전부 다 입금 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여 처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서를 꼭 맺어야 돼요, 실무상. 그러면 여러분 입금 산입되는 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거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되면 대표자의 또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약정서를 쓰시는 게 낫죠.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어쨌든 간에 약정서 안 썼으니까 여기에 200을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정 등록으로 가서, 자, 인정이자 이거 우선은 넣어볼까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회사가 장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기록했지만 이거를 법인세법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입금불산입 하셔야 되는 거죠. 입금불산입하고 요 미수이자 자산을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 조정이니까 요 2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자,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죠. 프로그램이 부호를 인식해 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잡았지만 약정서가 없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미수수익 잡은 거에 대해서 얼마였죠? 200이었죠. 이렇게 뭐 미수이자라고 하든 미수수익이라고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미수이자 뭐 이렇게 해답은 돼 있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자, 4번입니다. 자, 당사는 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 있고, 법인세 비용 단기 순이익 나와 있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입금 산입, 송금부 산입, 가산 조정, 송금 산입, 입금부 산입, 차감 조정. 물론 요 법인세 비용도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에 보시면 감면소득 금액이 3억이래요. 감면율이 20%고. 자, 그리고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으며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이 없대요. 그럼 최저한세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배제 금액이 없으니까. 자, 지급 명세서 불성시 가산세 50만 원이 있고 중간인합세액이 2천 있고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대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시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최저한세 명세 불러올 필요도 없고 바로 이것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닫고요. 자, 여기서 법인조정 투 메뉴 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문제 보고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이 4억입니다. 입력해 주시고 입금산입,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입금산입이 8,300, 송금산입이 300입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각사소득이 나오고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 송금산입은 없죠. 넘어가시고요. 뭐 2월 결손금이 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지금 4억 8천입니다. 근데 감면소득이 있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감면소득이 3억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 상태에서 산출세액이 7,120만 원이 나왔죠. 제가 좀 미리 적어놨는데 시간 아끼려고 7,120입니다. 그럼 전체 과세 표준은 4억 8천이에요. 그렇죠? 그럼 4억 8천 중에 감면소득이 3억이라고 돼 있고 감면율이 20%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890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배제 금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배제 금액이 없다고 됐으니까 여기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890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배제 금액이 없다고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빼고 이제 차감세액이 나왔고 가강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보니까 지금 명세서 불성시 가산세 50이 있대요. 그럼 가산세 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잘못 눌러줬죠? 자, 50.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보니까요, 여러분. 중간연합세액이 2천이 있다. 중간연합세액 2천. 자, 그리고 다 입력했어요. 그죠? 다 입력을 했고, 자,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분납할 세액 클릭하면 여기 분납할 세액이 여기 표시가 되니까 요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2115만 원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에서 요것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시된 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닫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과 을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을은 유보를 관리하는 표고요. 갑은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자, 전년도에 올해가 2025년도인데 을표상에 유보가 나와 있어요. 항목별로. 그러면 이건 을표의 기초에 유보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상에 자, 지금 여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520만 원인데 요 520 전년도께 추인된 거네요. 이거 유보 사항이니까 유보 감소니까 소멸 쪽에다가 감소 쪽에다가 이거를 추인하는 걸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게 500만 원이 이것도 지금 유보 감소된 거죠. 그러면 요 단기 매매증권 관련해서 1200 중에 500만 원이 추인이 된 거니까 감소 쪽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을표상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보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갑표에는 갑탭에는 재무상태표상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본의 내역이.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24년도께 나와 있고 25년도께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24년도에 자본의 잔액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초 잔액에다가 입력을 하시고요. 요 금액들을 기초 잔액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기초 잔액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자, 올해 25년도 말에 자본의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5천만 원 늘어났으니까 5천만 원 증가 입력해서 2억 5천으로 만들고 2천만 원이 줄었으니까 감소에다가 2천만 원 넣어서 3천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올해 말 시점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그대로니까 증감이 없고요. 이것도 증감이 없고 자, 이익잉여금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증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5,500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상의 자본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자, 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제 불러왔을 거니까 자동으로. 자, 그리고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보다 여기 더 많대요. 더 많으면 플러스로 입력하라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로 그 증가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정기분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월결손금이나 단기 결손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런 문제들도 또 여러분이 자주 해보시지 않으면 또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반복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선 을표부터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지금 불러왔잖아요. 이게 불러온 이유는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유보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동으로 불러온 건데, 그죠? 불러왔어요. 자, 근데 문제 해석 뭐라고 했었냐면 기존의 자료는 무시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존의 자료는 무시할 것. 그럼 기존에 우리가 유보상 소득 처분한 거 이거 불러온 걸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 삭제를 눌러서 다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제시된 거를 입력해야죠. 1번에 보시면 전기에 을표에서 이월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게 지금 작년 기말 잔액이 520이 있잖아요. 520이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엔터 엔터.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관련해서
단기 매매증권 관련해서 24년도 말에 유보가 얼마 있었어요? 플러스가 1200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말 유보 사항을 우선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지금 요 금액.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올해 25년도 단기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내역에 보니까 이 업무용 승용차 520만 원이 추인됐대요. 그러면 추인이라는 건 소멸된 거니까 여기 감소 쪽에다가 520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유보 잔액은 안 남아 있는 거죠. 추인됐으니까. 자, 그리고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유보 감소로 추인된 게 500이래요. 1200 중에 500이 소멸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500만 원 넣어주시면 700만 원이 유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 700만 원이 여기 가표를 눌러보시면 이 700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회계상의 자본의 항목의 숫자들이죠. 자, 기초잔액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전기 24년도에 요 전기 말의 잔액이 기초 잔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입력해 봐 주세요. 자본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2억.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자본잉여금이 얼마? 문제 보시면 자본잉여금이 5천인가요? 자, 자본 조정은 얼마죠, 여러분? 24년도에 문제 보시면 2천. 자, 같이 입력해봐요, 여러분. 너무 빠르면 잠깐 듣고 멈춰놓고 해보시면 되죠. 아니면 먼저 해보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 있죠? 5천. 이렇게. 또 이익여금은요, 여러분. 이익여금은 5,200.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25년도 말에 바뀌었잖아요, 자본의 잔액이. 그죠? 그럼 이 증감사항들을, 증가 또는 감소 쪽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늘었으니까. 그죠? 5천만 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5년도 말에 자본금이 2억 5천이 된 거죠. 또 여러분, 2천만 원 줄었죠, 자본잉여금은? 그럼 여기 감소된 걸로, 2천만 원 감소된 걸로 입력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본 조정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동일하니까 증감사항이 없고요. 이익요금은 요 차이금액 얼마죠, 여러분? 5,500인가요? 네, 5,500이 더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 증가 쪽에다가 5,500. 그러면 1억 700이 25년도 말에 자본의 이익요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보다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의 총 부담세액이 더 많대요. 더 많으면 플러스로 해주시면 돼요. 120과 15만 원을 여기다가 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증가란에다가 플러스. 더 많으니까 많으면 플러스입니다. 자, 12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아까 얼마죠? 많은 금액이 15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차이 나는 것도 자본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4억 6,265만 원 요게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표가 요 갑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2월 결손금이 있느냐? 없다. 단기 결손금도 없다. 그러니까 결손금 탭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저장 누르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까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밑에는 해답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법인세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수업을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 기본서 강의를 한번 빠르게 배속으로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듣고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면 처음엔 어렵지만 또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점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힘들 내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